안녕하세요. 정대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두 번째 시간으로 입지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무학재역 초역세권이죠. 무학재역은 3호선 경복궁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역으로 경복궁역이 거의 광화문이니까 CBD 지역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위치입니다. 주변에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 여기 홍제 1구역 지금 분양하는 푸르지오고요. 위쪽으로 홍제 2 재개발구역, 여기가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죠. 2018년 12월 입주 완료하였고,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 아파트의 어린이는 출입을 금합니다. 요것으로 유명한 단지죠. 물론 입주민들 생각 이해하고요. 신축 아파트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경이나 놀이터 너무 좋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밤낮 할 것 없이 들어와서 기물 파손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죠. 그리고 또 놀이터 나갔는데 내 아이는 놀 자리도 없고 다 외부인이 차지하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이게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게 저희 집도 그래요. 제가 신축 필로티 사는 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단지도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축구하고 소리 지르고 놀이터 다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물론 조금 시끄럽긴 한데 생동감 있고 좋던데요. 그러니까 텅 빈 단지 조경을 보는 것도 물론 느낌이 있지만 그 조경과 그것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저뿐 아니라 지금 자라는 제 아이도 더 밝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외부인이었으면 내 아이가 느끼고 배울 사회의 이면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 굳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렇게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단지 내에 쓰레기 버리고 가거나 강아지 산책시킨다며 배설물 안 치우고 가는 사람, 또 예전에 살던 단지에서는 들어와서 몰래 담배 피고 나가는 고등학생 그룹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단속하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어린이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 작게 홍제 3 재건축 단지가 있고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상태입니다. 지하 6층, 지상 25층 11개 동 63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아직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올해 상반기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죠. 여기 진짜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작년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놨었는데 똑도 다 돌렸대요. 근데 연기가 돼서 올 초에 겨우 나왔고, 올 초에 나오면서 그때 작년 대비해서 2억이나 비싸게 분양가를 책정해 버렸고요. 그래서 욕 엄청 먹다가 결국에는 1차 그 일반 분양 10대 1 수준으로 분양 성공했습니다. 근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델하우스가 전소되고 또 정당 계약률이 낮게 나오면서 줍줍으로 다시 분양합니다. 결국 줍줍도 어쨌든 다 마감은 했는데 또 미기하게 발생해서 선착순 분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선착순 분양에서야 겨우 완판하였습니다. 사실 여기 서대문 푸르지오와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서로 비교해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서대문 푸르지오 말씀드리고 난 뒤 말미에 한번 비교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더 넓게 보면요. 여기가 이 통일로 라인의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경희궁 자이부터 시작해서 독립문 롯데캐슬, 그리고 서대문 푸르지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북한산 더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신축 아파트 두산 이브도 있는데 여기는 통일로 라인은 아니니 패스할게요. 그리고 녹번역의 힐스테이트, 레미안 베라일즈, 그리고 여기 살짝 아래에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이편한 세상 캐슬도 있죠. 완전히 모두 브랜드 신축 아파트들 뿐이고요. 그래서 그 힘이 상당하죠. 경희궁 자이를 필두로 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서로 밀고 끌어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대문 푸르지오의 포커싱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주 근접성은요. CBD는 무학재역까지 먼저 도보로 이동 후 3호선을 이용하면 경복궁역까지 두 정거장입니다. CBD는 거의 집 앞이라고 봐도 무관하고요.
출근 시간에도 녹번역이랑 홍제는 사실 많이 끼어서 타거든요. 근데 무학지역은 탑승 위치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어떤 역에서는 오른쪽에서 서고 어떤 역은 왼쪽에서 정차하잖아요. 근데 무학지역은 전역, 전전역과 탑승 방향이 달라서 그래도 무난하게 지하철 안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좋은 팁이죠. 그리고 YBD와 GBD도 3호선으로 인해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철도 교통 말고 도로 교통은 사실 위치가 서울 북서쪽으로 다소 떨어져 있고 통일로 정체도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무학제는 홍은사거리 지나면 거기서 뭐 내부순환로 나가는 차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아주 조금 나아지긴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별 차이 못 느낀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환경은 여기 완전 숲세권이죠. 뒤에 안산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안산 자락길이 연결됩니다. 안산 자락길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서대문 도서관, 서대문 독립공원도 같이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또 이쪽으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안산 벚꽃길이랑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있는데요. 안산 벚꽃길은 당연히 벚꽃으로 유명하고요. 여기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와이프와 함께 벚꽃 구경 간 적 있는데 산책하면서 구경하기 너무 좋고요. 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2층에 공룡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남자아이들 데리고 가면 좋아합니다. 저도 아이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다른 층은 가려고 하지 않고 공룡 있는 2층에만 계속 있어요. 자, 학구는 여기가 초품화입니다. 안산초 초품화로 큰 강점이고요. 사실 이렇게 초역세권의 초품화 조합이 나오기가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이게 되는 단지입니다. 이런 점은 정말 전 좋게 봐요. 이건 정말 유니크한 거거든요. 초역세권의 초품화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성과학고가 가깝고 특별히 학원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녹번 쪽으로 명성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연희동 쪽 학원가로 보내기도 하십니다. 자, 인프라는요, 보시면 딱히 없어요. 마트가 일단 주변에 없고요. 이게 푸르지오에서 제공하는 입지 이미지인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가려면 그래서 맘먹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도 좀 나가면 이쪽에 신촌에 현대백화점 있고요. 여기 신촌 아니면 조금 이쪽 위로 가서 불광 쪽에 NC백화점, 킴스클럽 이 정도 있겠네요. 시장은 여기 인왕시장, 홍제시장이 있는데 역시 홍제역까지 와야 됩니다. 자, 호재 볼게요. 먼저 홍제 언더그라운드 시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홍제역에서 여기 홍은사거리 요 구간에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상가뿐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 문화 복합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대문구 의원인 자유한국당 이경선 의원이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2019년 3월 22일 금요일자 자료고요. 그 내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경선 의원이 홍제 언더그라운드 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재원 조달 계획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이게 답변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 요약하면요. 좀 읽을게요. 노란색 부분만. 그러면 그 유진상가 지하에 강북 횡단선 역이 생기고 거기 생긴 역에서 환승하실 분들이 걸어가려면 환승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강북 횡단선과의 연계, 환승 통로가 하나의 목적이죠. 노란색도 읽겠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가 안 도와주면 우리 자체의 구비 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보행 네트워크를 해놓으면 현재 인왕시장 재개발, 홍제 2, 홍제 3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촉진. 그러면 이 민간 사업들이 몇천억 규모 사업인데 우리는 400억만 이 마중물로 몇천억의 사업을 유발시키는 거는 재정 효과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용 지원 없으면 서대문구에서 구비 가지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요런 다른 사업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또 읽을게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250m 걸어가면 지루하니까 무빙워크를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좁은 길이지만 양옆으로 여러가지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은 이 여의도 IFC 지하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무빙워크가 놓이고 양옆으로 미디어 아트홀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은 여의도 IFC의 지하라고 하죠.
또 읽을게요. 또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연결 통로 구조 개선 및 조성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조, 조성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 시티 조성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되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홍제 의료 클러스터 조성과 인왕시장 정비인데요. 이 자료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보시면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을 통한 복합 의료 커뮤니티 기능 특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화질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지역 공동체를 활용한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제역 일대를 정비해서 이 의료시설과 상업시설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이 홍제역 일대의 인왕시장을 정비해서 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자, 서대문 푸르지오 호재로 그래서 제가 언더그라운드 시티랑 홍제 의료 클러스터, 인왕시장 정비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건 서대문 푸르지오의 직접 호재라기보단 홍제역 쪽, 그쵸?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푸르지오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서대문 푸르지오 비교하면서 마무리 정리할게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입지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분양가 먼저 비슷합니다. 직주 근접은 서대문 푸르지오가 미세하게 우세, 학구는 서대문 푸르지오가 초품화의 한성과학고에 우세하죠. 환경은 홍제 해링턴은 홍제천, 인왕산, 서대문 푸르지오는 안산, 서대문 도서관, 공원 등 각자 장점이 있습니다. 비겼고요. 인프라는 사실 홍제 해링턴이 더 낫죠. 대형마트 거리도 조금 더 좋고 인왕시장, 홍제시장, 게다가 상업지역이 홍제역 쪽입니다. 호재는 역시 언더그라운드 시티라든지 의료 클러스터, 인왕시장 정비, 강북 횡단선까지 홍제 해링턴이 앞서죠. 브랜드는 효성보다는 푸르지오. 세대수는 효성이 1116세대, 푸르지오 832세대로 효성이 우세하고요. 경사도는 효성이 경사가 덜 심해요. 서대문 푸르지오는 경사가 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장단점 판단해 보시고 청약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쓰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